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문제가 발생한 지 7년 후에 나온 사과여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도쿄에서는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거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교 당국끼리 회의를 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한일 간 국장급 협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좀 돌이켜 보면요.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이런저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 내치보다는 외치 쪽에서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량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색돼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죠. 실제로 주변 나라 외교에서도 일본하고는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일본 쪽에 이 과거사를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도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를 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가 지난번 서울 개최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죠. 네네. 네. 그런데 그 기사를 살펴보니까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라고 주제를 특정하고 있던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쪽이 원하는 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기를 좀 살펴보면 지난 3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해관부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양 옆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아베 총리가 앉아 있는 그런 사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던 거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아베 총리 정부도 그렇고 이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냉랭했던 이 한일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정상들이 이렇게 미국을 끼고 만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한일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여론에 대해서 왜 한일 관계가 어떤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해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했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태도는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일본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점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는 두 가지였는데요. 예. 하나는 우선 아베 총리가 이 무렵에 한 3월 15일쯤이었는데 국회에서 일본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노담화라는 게 결국 이 위안부의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수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고 있었는데 예. 이거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이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일본 쪽에서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었고, 결국 지난달 16일에 참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 사건 당일이었는데, 이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날 협의에서는 우리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국장,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이 아시아 대양주 국장 두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토론을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 16일에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로 거의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또다시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그렇죠. 건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그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위안부 국장급 협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본 쪽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 어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양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반면에, 일본 쪽에서는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일본 쪽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특정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예전에 이 일본 쪽이 태도를 변화한 것으로 봤던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지금 담보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숙제가 지금 남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난달에 첫 협의가 있은 이후에 일본 쪽에서는 그 다음 회의부터는, 이번에는 일본 쪽이 양보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이 원하는 주제,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주제였으니까 이제는 일본이 원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수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도덕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서 강제징용 대상 재판 같은 게 실제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사태인데, 일본 쪽에서는 65년 청구권 협정 때 이게 벌써 대상이 다 이루어진 건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예. 일본 쪽에서 좀 얘기할 게 많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현실이고, 오늘 협의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일본 쪽에서 원하는 주제는 뭔가요? 일본 쪽에서 원한다는 주제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강제징용 재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더 있다면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쪽에서 지금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는 수산물을 좀 수입을 재개시키는 문제라든지, 이 동해에서의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쪽에서 좀 단속을 강화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본 쪽에서는 독도에 대해서도 좀 거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이 강제징용 대상 재판 이거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부가 행정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지난 4월 협의에서 이 한국 쪽에서 한국 국내나 제3국에서 일어나는 반일 활동,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거나 방기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 말고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다른 현안이라는 거 앞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현안이 많다면 그 위안부 국장급 협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이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라는 게 위안부만 있는 건 아니고, 국장급이면은 이제 사실 사관 바로 밑이니까 사실 실무선에서는 가장 수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국장끼리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저쪽에서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안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다루는 선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쪽 상황은 또 다릅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 차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협의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다룰 것들, 이번 협의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한일 국장이 모두 다 꺼내놓고 그중에서 의제를 고르게 될 것이다. 위안부는 저쪽이, 다시 말해서 한국 쪽에서 원하는 주제니까 다루자고 하면은 거절하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도 원하는 주제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국장급 협의라고 부르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명칭을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무래도 아무 실소득 없이 지난 3월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좁히자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크게 보면은, 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있어서 어떤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굳건한 한일 동맹이 필요한 이 미국의 필요 때문에 이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려는 그런 외교적 노력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 양국의 이 외교 당국이 한국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각각 이 국내용 외교, 다시 말해서 이 국내 정치를 위한 어떤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인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또 일본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다른 현안을 다룬다고 하면서 어떤 그 현안들을 빌미로 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애꿎은 위안부 할머니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고, 정부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결에 앞장서야 될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일 외교당국의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 쪽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인상도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다보스 포럼이었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순서였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예고도 없이 와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연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한 언론은 스토킹 외교 아니냐, 이렇게 좀 굉장히 비하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우리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 외교 당국이, 일본의 이 관계자들이 한국과 협상을 할 때 겉으로는 정말 다 해줄 것처럼 다 들어줄 것처럼 정말 대화에 진지하게 응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정말 태도 변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협상 여지가 굉장히 좁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확신했던 우리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대로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외교 당국의 협의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한일 간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16일에 한번 국급 협의를 하고, 예. 오늘 또 협의를 하니까 이 한 달 만에 일종의 정례화된 이 협의 채널을 구축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걸로 판단을 해본다면 오늘 있을 국장급 협의도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 한일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악화가 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일 관계야 아주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문제라든지 주변국에 대한 태도에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으로 관계를 좁혀서 보면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조금 이제 당신 쪽이 먼저 잘못했다, 더 낮춰 얘기하면 네가 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8.15의 즈음에서 독도를 방문했었죠. 이 독도 방문이 어떤 좀 일본을 향해서 도발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우리로서는 사실 뭐 대통령이 독도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독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이 한일 관계 악화에 단초를 제공했고 그런 만큼 한국 쪽에서 어떤 해결의 뭐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좀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쪽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한국 정부 쪽은 이명박 정부는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던 첫날,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아소다로 부총리가 한국에 와서 했던 말이 발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아소 부총리가 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도 미국의 남부에서 그리고 북부에서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다 국가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과 일본도 같은 역사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 일본이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시각, 주변국에서 우경화됐다고 우려하는 그 침략주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용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이건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어떤 잔치 석상에 와서 뭐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일본이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도발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이후에 취임식이 2월 25일이었는데 3월 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경해졌죠.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의 인식이 그렇게 다르다면 해결도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화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도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주목하는 매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965년, 이 한일협정이 맺어진 게 내년이면 50도를 맞는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50도를 맞이하는 한일협정에 즈음해서 뭔가 한일 관계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이벤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한일 관계에, 어떤, 전환점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아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개최되는 이 국장급 협의도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될 텐데, 그건 글쎄요. 어떤 협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들어보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